지난 1950년에서 60년대 외국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성보문화재 봉은사 시황도가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계 부처님 오신 날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부처님 오신 날을 소개합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열반 808주기를 맞아 스님을 기리는 불일 보조국사 종제가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수십 년 이상 꾸준히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이젠 한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로 정치권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1950년에서 60년대 외국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성보문화재 봉은사 시황도가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시황도는 주로 지장전이나 극락전에 봉안되는 탱화로 조계종과 봉은사,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이 공조해 미국의 한 경매시장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1777년에 조성된 봉은사 시황도 한 폭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시기는 한국 사회 혼란기였던 1950년에서 60년대로 추정됩니다. 조계종은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봉은사 시황도의 귀환을 기념하는 환수 공개식을 열었습니다. 종단의 문화재 환수는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뿐 아니라 예경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성보의 신앙적 가치 회복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봉은사 시황도의 환수 작업은 지난달 17일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미국의 한 경매시장에 나온 미술품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황도의 역사 등이 담긴 화기는 잘라져 있어 정확한 제작 시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종단 등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황도를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봉은사 시황도 4폭 가운데 한 폭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환수 추진단이 꾸려져 미국 현지에 급파됐고 지난달 24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봉은사는 이번 시황도 환수 계기로 4폭의 전체 시황도가 천년고찰 봉은사에 온전하게 봉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황도는 사후에 죽은 이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각 폭에 나누어 그린 불화입니다. 4폭으로 이뤄진 봉은사 시황도 가운데 2폭은 동국대학교 박물관, 나머지 한 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환수 공개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축사를 통해 국외에 있는 다른 불교 미술품들도 환지 본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환지 본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산 가족이 됐던 모든 성보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성보 문화재가 다시는 유출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놓는 그 작업을 꾸준히 해서 17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한국 불교가 정신적 문화와 물질 문화를 얼마나 이 땅에 구현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세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계종과 봉은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의 공조로 제자리를 되찾은 봉은사 시황도. 봉은사는 4폭의 전체 시황도를 봉안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음력 4월 8일 지금의 네팔 지역인 북인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최대 명절로 삼지만 나라와 지역마다 날짜와 풍습이 다른데요.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의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과 일본의 부처님 오신 날을 소개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중국 불자들은 이날 사찰을 방문해 참배를 올리고 관욕 의식 등을 통해 부처님 탄생을 기립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나라처럼 국정 공휴일은 아니며 대규모 행사보다는 소박하게
불자들 위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냅니다. 이와 달리 춘절 등 국정 공휴일로 지정된 전통 명절에 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가 중국에 뿌리 내리면서 전통 명절에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아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본토와 달리 대만과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국가들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국정 공휴일이며 다채로운 봉축 행사로 부처님 o신 날을 보냅니다. 来到这里的话呢，感受到这个佛诞节，能得到政府的这个对佛教的这个尊重认可，能把4月初8日呢定为国假日这是在世界上也是比较少见的但是呢，中国的话，香港。 일본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은 국정 공휴일은 아니며 사찰별로 법회를 봉행하고 비교적 차분하게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 불교가 종파의 교리가 통합된 통불교라면 일본 불교는 종단을 창종한 조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조사불교이기에 조사의 탄생절에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불교 국가들과 달리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삼았습니다. 이는 메이지 유신 등의 영향 때문으로 지역에 따라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 곳도 있습니다. 日本は陽暦ですけども、ちょっと寒いところでは1ヶ月遅れて今日やってますね。5月の8日とかね、1ヶ月遅れてますから2種類あるかな、日本の場合は。 중국과 일본 모두 불교가 본토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해 왔기에 부처님 오신 날은 물론 전통 명절에 사찰을 즐겨 찾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에서 불교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부처님 오신 날을 성대하게 보내는 대만 불교의 영향 등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열반 808주기를 맞아 스님을 기리는 불일 보조국사 종제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종제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진영 이운을 시작으로 보조국사 행장 소개와 헌향, 헌다, 주지 진화 스님의 봉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화 스님은 그동안 대웅보전에서 진행하던 종제를 올해 처음으로 국사전에서 봉행하게 됐다면서 송광사가 보조국사님의 정해결사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송광사는 종제에 앞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고 보조국사 원불인 국보 제42호 목조 3전 불감을 일반에 공개하는 친견 특별전을 오는 22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산시 불교 승가연합회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승가연합회는 코모도 호텔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평화 통일과 불교 중흥을 염원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승가연합회장 조연 스님을 비롯해 부산시 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여여선언 선언장 정여 스님 등 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5.18 힌츠페터 스토리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사회는 그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부실장 스님, 종무원, 김영종 서울종로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설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불교계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취재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수십 년 이상 꾸준히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스님이 있는데요.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를 열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서온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 연탄 배달부터 무료 급식, 생필품 기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온 스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24년 전 명덕사 내 정원에서 소규모로 처음 시작된 효잔치지만 그 규모가 커져 지금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스님이 이제 어려운 분들, 독거 노인 양반들 이걸 위주로 해서 맨 처음에는 취지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역에 노인 불학에서 다 오시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즐겁게 같이 노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정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마다했지만 어르신들이 곧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얼굴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심이 묻어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곧이어 정성스럽게 우려낸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여지자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국무용과 탱고 공연도 어르신들의 흥을 한껏 돋웠습니다. 절에서 와서 초청을 온 거래. 그래 나도 여기를 구경을 왔어요. 예, 재밌게 놀고 갈게요. 먹고. 20년 넘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효잔치를 열어온 스님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 인사도 쏟아졌습니다. 노인회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우정 스님께 감사하고 또 별장마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효잔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정 스님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초코과자 한 박스를 직접 건네주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져온 우정 스님의 아름다운 자비 실천행은 전국 곳곳에 걸려있는 연등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경남 통영 대성암이 경내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대성암 경로잔치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고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로잔치는 대성암 신도회가 일주일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점심 공양으로 시작됐고 어르신들은 떡과 과일, 음료 등 다과류를 함께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 경로잔치에는 통영 지역을 대표하는 풍파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이젠 한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로 정치권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를 화두로 내건 선거 대책기구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개헌과 방송법, 드루킹 파동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 정치권이 40여일 만에 국회를 재가동하자마자 지방선거 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내부 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슬로건으로 적폐청산과 지방분권의 의미를 선거 구호에 담았습니다. 출정식에서는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힘입은 민심의 지지를 선거 압승으로 이어가겠다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누구는 위장쇼가 아니냐 하는데요. 쇼는 없었고 진짜 평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데 이 평화를 지지하고 국회에서 비준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땅한 책무이건을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고 시기 질투하고 날짜가 왜 하필 선거 하루 전이냐 그렇게 소심하게 굴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수 정당이 늘 선점해온 안보 이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심판론을 전면에 들고 나왔습니다. 현 정부 1년의 국정 운영이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낙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캠프 관계자들의 단체 옷에는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추상적인 남북 문제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고 당장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들은 남북 문제로 이 지방선거에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살림이 좋아졌냐? 내 아들이 취직이 잘 되냐?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출범 후에 1년 동안 좋아진 거는 세금 늘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없어진 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남북 평화 무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6.13 지방선거전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와 드루킹 특검의 진행 상황 등이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다음은 경제뉴스 순서입니다.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남선 기자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었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B씨는 임직원 명의의 위장 계열사를 만든 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용역비로 과다하게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썼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C씨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수백억 원대의 주식을 실명 전환 없이 상속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습니다. 편법의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놀랄 정도로 치밀하고도 복잡 다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째째하게 관행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 D는 사주의 집 경비 인력 인건비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대단합니다. 국세청이 법인 D에게 추징한 법인세만 수백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자본 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 일가의 재산 변동 내역, 금융, 외환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에서 편법은 도려내되 기업의 정상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현미경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 도제 양성에 매진해온 정인 스님이 불교의 5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책 붓다의 가타부타를 펴냈습니다. 우린 한마디로 습관의 덩어리고 좋은 습관을 기를 때 행복이 깃든다는 설명인데요. 김복래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 정인 스님이 쓴 붓다의 가타부타는 불교의 5계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계를 지키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비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계로 배우는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법이라는 부제대로 계를 지켜 좋은 습관을 키움으로써 누구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본래 목적은 그 삶의 질을 극대화해서 그 극대화 속에 정말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다. 결국 이 계를 가만 보면 하나의 좋은 습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 정인 스님은 부처님이 이것은 옳다고 밝힌 가타와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신 부타의 기준에 입각해 해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지계의 측면과 좋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작지계의 측면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은 살려주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비폭력을 실천하라는 사회윤리까지 확대 조명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불투도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행사하는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는 측면까지 설명했고, 불싸움은 올바른 성행위를 하라, 불망하는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불음주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키우라는 측면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정인 스님은 이 5가지 행동 원칙을 실천하는 사회나 국가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세상, 극락이 될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승가를 구성했을 때 그 본질을 우리는 무단하게 끊임없이 내면의 세계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구중구포 9번 덕금차의 연구와 보급에 매진하고 있는 묘덕 스님의 9번 덕금차에는 9번 덕금차의 법제 방법이 최초로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를 9번 덕는 법제 방법과 9번 덕금차를 우리는 법, 마시는 법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차 생활의 소외도 서술돼 있습니다. 묘덕 스님은 숙성은 어떤 차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면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불을 먹은 찻잎이 뜸드는 과정을 거쳐야 맛도 향도 색도 기운도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박물관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박물관, 미술관 주간 행사를 갖고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전국 120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특별전과 박람회를 무료 또는 동반 1인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현장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문화재 수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의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 21개소를 중점 공개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일반에 공개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덕수궁 광명문 이전공사, 서울 암사동 유적 발굴조사, 제주 성읍 민속마을 노후성곽 해체 보수 현장 등을 공개해 문화재 수리 현장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문화재 수리 기술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국민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고 문예위원장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문화예술인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6.25 전쟁 전후로 해외로 유출됐던 봉은사 시황도가 돌아왔습니다. 봉은사 시황도는 지난 4월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미국 경매시장 모니터링 중에 발견됐고 18세기 조성된 봉은사 시황도 4폭 가운데 한 폭임이 확인됐습니다. 시황도는 죽음의 세계에서 죽은 이를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망자를 심판하는 염라대왕 등을 묘사한 불화로 조선 후기 불교 미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도난과 도굴, 불법 매매 등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던 성보 문화재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출된 우리 문화재들은 아직도 17만 점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되찾지 못한 불교 문화재들이 하루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와 예경과 신앙의 대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정부,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고유의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네, 5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